제가 지금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여러 분야에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최초에 우리에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식이 되는지, 접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산, 임신하고 우리 프레그네이션에서 임신과 출산할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입니다. 자, 임신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자, 여러분들 이 생리학적 부분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성의 생리 주기는 28일이죠. 1일부터 28일 동안의 생리 주기인데 1일부터 14일까지를 우리가 여폭이라고 합니다. 주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고 14일부터 28일까지를 우리가 황책이라 해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주로 이제 주도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1일부터 28일 사이에 임신이 가능한 시점이 14일부터 배란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배란 때부터 사실 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요 사이 2, 3일 사이에 임신이 가능한데 우리 자궁 내에서 이 변화를 보면은 앞부분에 여포기를 주도하는 거는 우리가 FSH라 해서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죠. 1일차에 여포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은 실제로 밑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와서 여성의 자궁을 지배를 합니다. 질의 분비를 늘리고 자궁의 나팔관이나 수란관을 더 튼튼하게 해주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준 다음에 14일째 때부터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 여성의 생리에 변화가 있는데 임신이라는 부분을 작용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안 되는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상하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지금 이게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다시 살펴보면은 1일부터 7일까지는 생리기죠. 생리기고 7일부터 14일까지는 우리가 여폭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14일부터 28일까지는 황책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것은 배란기입니다. 그때 14일인데 그 슬라이드를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자, 천천히 대화하면서 천천히 맞춰주세요. 자, 이 여포기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오고 두 번째 황책에는 아까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으시죠? 예,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음.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이 간내, 우리 시상하부와 내하 수체에서 특히 내하 수체 전엽에서 다음 슬라이드. 예, 여성의 이 질이죠. 여기 임신하는 자궁이고 여기가 질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나팔관이고 수란관이고 여기에 난소에서 이루어지는 요 현상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 다음. 이렇게 다음. 자, 요 나팔관을 조금 더 수란관을 확대시킨 겁니다. 다음. 예.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임신을 하라고 1일째에 GnRH라는 성선 자극 호르몬이 생리를 하라고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하면 이 명령을 받은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은 내하 수체 전엽이 여기 난소에게 여기에 지금 아기가 되려고 모여있는 제1난모세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요렇게 신호를 보내면은 다음. 엔터 한번 쳐주세요. 다음. 예, FSH라는 여포 자극 호르몬이 신호를 보내주면 이렇게 난모 하나가 나오죠. 다음. 이렇게 해서 생성된 난모들은 실제로 FSH가 처음에 나왔지만은 LH가 성숙을 시키죠. 이렇게 시켜서 14일째가 되면은 여기 수란관 정확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요 점 있는 부분인데 시켜놨지만 여기서 14일째 이렇게 제2난모 세포가 나가는 거죠. 나가면 여기서 질을 통해 들어온 정자와 합하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요게 14일에서부터 17일 사이입니다. 요렇게 해서 여성이 임신이 시작이 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여포가 임신이 안 됐을 경우 항체로 바뀌어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나오죠. 다음. 엔터 쳐주세요. 다음. 예, 다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임신이 됐어요. 자, 임신이 되면은 임신이 됐을 때, 자,
첫 번째 임신한 산모에게 일어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가장 먼저 입에 구강에 있는 오랄 마이크로바이오타를 해서 입에 있는 미생물들의 변화가 생겨요. 산모가 두 번째 어디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플라젠탈이라 해서 태반, 엄마의 태반에 미생물의 변화가 생기고, 세 번째는 엄마의 장에 미생물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지널이라 해서 이게 질, 오케이. 자, 엄마의 질의 변화가 생기죠. 네 군데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주로 입에 있는 구강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앞에 진지 바이러스라는 유해균이죠. 이 바이러스가 입으로부터 좀 늘어나고, 특히 후반기에 가면 칸디다라는 염증을 일으키는 칸디다라는 균들이 입에서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태반에는 우리가 이 프레전스 에어로빅 앤드 에너로빅 박테리아라 해서 호기성하고 연기성 박테리아들이 생기죠. 이렇게 이 두 개의 박테리아들이 태아에 생기면서 엄마의 장에는 우리가 겁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안티노박테리아와 그다음에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좋은 박테리아가 생겨요. 그러나 반대로 이 균들은 생기지만 다양성들은 좀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자, 이렇게 엄마의 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태반도 변화가 생기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질이에요. 임신을 하고 나면 엄마는 입하고 질에 엄청난 미생물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질에는 주로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종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균종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 서빌리티라 해서 다양성, 앞에는 능력은 좋아지지만 다양성들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임신했을 때 엄마들은 입하고 태반하고 장하고 질에서 이 미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2016년도 같은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자,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 임신한 여성의 입에 엄마의 미생물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자,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좀 넘겨주세요. 한번 슬라이드를. 이게, 아니, 뒤로 가면 안 돼요. 자, 앞으로. 다시 앞쪽으로 좀 넘겨줘 보세요. 엔터. 우리 변 교수님이 좀 해주세요. 그거를. 이게 슬라이드하고 포인트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첩으로, 아까 했던 첩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제 또 완전 꺼져버렸네. 예, 제가 슬라이드 나올 때까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신했을 때, 임신하기 전과 임신했을 때에 엄마에 일어나는 미생물의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 생기는 것이 입에서 생기고, 두 번째는 엄마의 태반에서 생기고, 엄마의 질에서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엄마의 자궁에서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임신 초기에는 주로 입에 나쁜 균들이 엄마들이 산모가 생기고, 질에서는 아까 보셨던 락토바실러스 같은 좋은 균들이 증식하는데, 다양성들은 좀 줄어들죠.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논문에 살펴보면은, 주로, 임신했을 때 미생물들이, 숫자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다양성은 줄어드는데 퀄리티가 되게 높아져요, 이것들이. 왜냐하면은, 이 높아진 퀄리티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리가 이 세균들을 방어를 하고, 엄마로부터 이 백혈구 숫자를 증식시키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태아를 건강하게 낳기 위한 쪽으로 미생물들이 같이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임신 초기, 중기, 후기로 가면 갈수록 미생물 숫자는 줄어들고 미생물의 퀄리티들이 점점 더 높아져요. 더 높아지다가 실제로 임신을 하고 났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모유를 먹이는 것과 제왕절개를 하는 것과 자연분만하는 결과를 살펴보면은 오늘 논문의 발표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이 두 개를 놓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문제를 좀 많이 다뤄야 될 문제인데 엄마가 최초에 임신했을 때도 장내 미생물이 변화가 되지만은 제왕절개를 하면은 우리 수술실에 있는 여러분 공기 있죠? 우리 수술실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나쁜 미생물들이 이 태아에게 접종이 돼서 얘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의 유해균들로부터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엄마가 태어날 때 자연분만, 질을 통해서 분만을 하게 되면 엄마의 질 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물려받으면서 얘들이 아주 건강한 메타볼리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2014년도, 15년, 16년도 논문들에 상당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균들이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질을 통해서 물려받아야지 병원에서 자, 우리 산부인과가 수술합니다. 수술하면 앞부분에 수술한 사람이 방금 30분 전에 수술하고 간 그 아기가 가진 부모님들,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던 균들이 그 다음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전달되는 문제가 자 2015년도 논문이죠. 자 엔터를 좀 쳐주세요. 엔터로 해서 갈게요. 자 시간 좀 지났기 때문에 8번 좀 가겠습니다. 앞에 2015년도 논문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2012년도 끄고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가장 흔한 7종의 미생물을 아까 이 논문이 뭐냐면은 임신 초기, 중기, 후반부에 있는 임산부와 임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어서 논문을 써보니까 초기, 중기 임산부들에 있는 임산부에 비해서 특히 임산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검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의 임신 초기에는 이 진지발레스균 같은 병원성균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 갈수록 칸디다균이 증식되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논문에서 주장하자고 하는 것은 임신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산모의 입에서 병원균들이 상당히 더 늘어나더라라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자, 다음 논문을 좀 하나 볼게요. 예. 2012년도 논문인데 이것도 여성의 질 내지 임신 중에 엄마의 질 내의 미생물인데 산모의 질 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주로 락토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박테리오이드, 액티노미세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여러 종을 포함한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다양한 균층으로 구성이 되더라. 그리고 질 내 전체 미생물의 다양성은 감소하지만은 안정성은 증가되더라. 임신 주기에 따라 미생물의 조성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임신의 단계별로. 그러면서 주력으로 이루는 게 락토바실러스 종류가 많이 자리를 잡게 되죠. 자, 2014년도 논문을 보니까 임신 기간 동안 호르몬의 변화는 아까 대표적인 변화가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우리가 임신하기 전에 생리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인데 임신을 하고 나면 프로게스테론이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가 질의 점막의 두께를 증가시키더라. 더 두껍게 하고 유산되지 않게끔 하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태반도 만들어주고 평활근 세포 조직의 이완을 야기한다. 늦은 임산부, 늦게 예를 들자면은 30대 넘어서 30대 후반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임신한 엄마의 질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임신 상태가 아닌 것과 비슷한 상태. 늦게 임신할 수 있도록 손해죠. 자,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종은 임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약간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임신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더 좋은 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자, 2012년도에도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엔터 한번 쳐주세요. 자, 다시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임신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동안은 비임산부 장내 미생물 조성과 흡사하지만 임신해서 1개월 내지 3개월 동안은 임신하지 않는 상태의 엄마와 미생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기를 거치면서 장내 미생물은 급격히 변한다. 이 변하는 종류들을 보니까 액티노박테리아나 프로테오박테리아 같은 이런 종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균의 수는 균의 풍부한 거는 감소하지만은 균의 퀄리티는 올라가. 이게 우리 알파 다양성이라 해서 균주는 줄어들 때 균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논문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의 자, 그럼 요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걸 간단하게 지금 슬라이드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설명을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요걸 아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A 타입의 산모가 있고 B 타입의 산모가 있어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A 타입의 산모는 날씬하고 엄마가 일단 좀 날씬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장에 보니까 좋은 미생물들이 박테리오이데테스라든가 액티노박테리아 그다음에 이런 프로테오박테리 같은 종류들을 갖고 있어요. 임신하기 전에 엄마가 장에 좋은 미생물을 갖고 있으면은 프레그낸시 임신 전과 임신 중에 이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에게 이 균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려받으면서 이 엄마가 갖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이 아기의 장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아기에게 장의 발달을 영향을 주더라. 그러고 나니까 아주 건강한 메타볼릭 가진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아토피가 아닌 아주 건강한 엄마가 아기가 태어났죠. 그러나 엄마가 일단 비만하죠. 이렇게 살이 찌고 장내 미생물이 퍼미쿠테스 쪽으로 나쁜 균들이 많은 엄마들은 임신을 하고 나면은 이 엄마 갖고 있는 미생물들이 누구에게 전달되냐?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기에게 전달돼서 결국 아기가 질병을 갖는 메타볼릭, 소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아기로 바뀐다는 거죠. 결국 이 아기의 운명은 누구로부터 전달받냐? 엄마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최근의 논문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미생물의 기전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C-섹션이라는 게 뭐냐면 제왕절개죠. 그 다음에 이 노말 딜리버리라는 건 자연분만이에요. 이 분만을 자연으로 하느냐 제왕절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생물이 또다시 바뀌는 겁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엔터 한번 터주세요. 예. 자, 2010년에 자연분만 신생아의 장내 미생물 총을 살펴보니까 이 자연분만한 신생아의 초기 미생물은 산모의 질 박테리아와 유사하게 형성되었다. 엄마의 미생물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좋은 균들, 프로보텔라라든가 스니치아라든가 락토바실러 좋은 미생물들로 형성이 되더라.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또 하나 논문을 보겠습니다. 자, 제왕절개 경험을 보겠습니다. 자, 제왕절개를 보니까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는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코리니박테리움, 그다음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유해균들로 지배된 피부 표면에 발견된 것과 유사한 박테리아가 나오더라. 이런 논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엄마의 좋은 미생물이 아닌 병원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엄마의 피부에 있는 타인의 다른 사람의 미생물이 아기의 미생물로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논문 2050년도 보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또 이런 논문이 나와 최근 논문이죠. 자연분만으로 분만한 신생아와 달리 제왕절개로 분만한 신생아의 초기 장내 미생물은 그들 엄마의 장내 미생물총과 유사성이 크게 떨어진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았지만 엄마로부터 미생물을 못 물려받은 거죠. 자, 그 다음 2015년 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아주 재밌는 논문인데 이는 왜 이렇게 되냐? 수술실 내에 미세먼지와 공기 중에 떠도는 박테리아.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아기가 옮기죠. 이렇게. 옮기고 나서 간호사가 손을 댄다든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에 이 병원에 있는 공기 중에 떠도는 박테리아나 엄마의 피부, 그 다음에 간호사의 피부, 사람의 피부 박테리아,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와 같은 코리니박테리움 등의 이 신생아가 가장 먼저 노출되어서 출산의 환경과 가장 관련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기가 갖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자연분만을 하지 않고 만약에 C-섹션,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환경, 출산의 환경과 관련된 박테리아가 지배적으로 아기를 지배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논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제왕절개 수술 후 C섹션을 하고 나면은 바로 채취된 수술실의 먼지가 인간 피부 박테리아의 분비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제왕절개를 하고 나면은 수술실에 있는 먼지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기에게 분비물을 포함하게 결론을 지었다. 이 얘기는 뭐냐? 인간 피부 박테리아는 제왕절개 신생아들을 위한 첫 번째 환경이며, 이게 제왕절개를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신생아들에게 들어오는 마이크로바이오타가 피부에 쪽에 있는 주로 포도상균 같은 피부 쪽의 균들이 먼저 오며 수술실의 미생물들이 이런 아이들의 미생물들에게 씨앗을 뿌릴 수도 있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음 논문 한번 볼게요. 2014년도에도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슬라이드 한번 다시 다음 넘겨보세요. 엔터 한번 쳐보세요. 예, 자,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신생아의 장내 미생물은 생후 2년 동안 다양성이 낮았다. 그 다음에 제왕절개의 신생아를 분만할 때 여러분 우리 조온균이 박테로이데테스죠. 조온균들의 박테로이데테스 군집과 관련한 다양성이 낮고 미생물총도 덜 형성되었다. 거의 상당히 아기로부터는 엄마로부터 조온균을 못 물려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제왕절개는 낮은 미생물과 미생물 숫자도 작고 다양성과 연관이 있으며 생후 2년 동안 박테로이데테스 군집의 형성이 느리고 가장 문제죠. 이게 조온균의 군집이 형성이 느리고 우리 TH1, TH2 이거 선천적 면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애들은 알러지라든가 비염, 천식 같은 거 많이 앓죠. 자, 이거를 국내에서 최근에 아산병원에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제왕절개를 한 C섹션을 한 엄마로 낳은 아기와 자연분만을 한 아기의 변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설사를 일으킨다든가 가장 크게 되는 게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병이죠. 이 균주를 보니까 여기 1 정도는 1 이하가 자연분만인 정도가 나왔고 결국 4 정도의 중반치가 되는 클로스트리디움이 나온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면 아기는 거의 아토피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대사성 질환, 나중에 당뇨나 심지어 더 멀리 가면 암이나 이런 쪽으로 위험으로 노출될 수 있는 거죠. 태어날 때 어떤 미생물을 갖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 자연분만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를 정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진을 우리 실제로 쥐를 통한 분비와 제왕절개를 통해서 이 대비를 해보니까 이 프로보텔라라는 조온균은 올라가고 락토바실러스균도 올라가고 자연분만을 하니까 나쁜 미생물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은 떨어지고 코리니박테리움도 떨어지고 장내세균도 떨어지고 연쇄상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엄마 질 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많이 물려받는다는 거죠. 결국 박테로이데테스 군집의 조기 형성이 되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박테로이데테스가 빨리 군집이 되는 게 너무 필요한데 그 다음에 항생물질 내성 박테리아가 거의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 자, 엄마의 미생물 엄마의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그대로 물려받더라. 엄마 장내 미생물의 유사성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우리가 장내 미생물 수도 올라가고 다양성은 떨어지지만은 엄마로부터 좋은 미생물을 물려받는 거죠. 2016년에 나온 논문인데 여러분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지금. 자, 다음.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자, 자연분만을 하느냐, 쥐를 통해서 우리가 아기를 놓느냐, 그리고 엄마의 질 내 미생물이 그대로 전달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C섹션을 하면은 제왕절개를 하면은 병원균이나 포도상균이나 유해균이 침투가 되는 거죠. 이 균들이 6개월 정도 아기 몸에 들어와서 상주균으로 있다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 이때는 위산이 없으니까 무균 상태고 얘들이 균주들이 와서 내 말고 다른 균이 있나 살펴보니까 없어요. 이러다 얘들이 6개월이 되면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평생 아기와 살아가는 균으로 바뀌는 겁니다. 출생 후 3년이 되면은 거의 얘가 갖고 있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가질 때, 자, 엄마의 장내 미생물이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왕절개를 하느냐, 자연분만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자, 아까 그림 잠깐만 볼게요. 자, 아까 그림 설명이 더 끝났는데,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아기가 엄마로부터 이렇게 미생물 샤워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요즘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면 여기 질입니다. 질. 어떡하냐? 아빠 보고 병원에 들어오라죠. 엄마의 질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면봉으로 발라서 아기에게 다 발라줘. 이렇게 발라주거나, 또는 엄마의 질 속에 거제를 넣어가지고 질을 닦아가지고 아기에게다가 아빠가 와서 아기 몸에다 다 닦아주죠. 만약에 제왕절개를 했다면은 엄마의 질에 있는 미생물을 인공적이라도 우리가 아기 몸에 발라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기의 피부와 코와 입을 통해서 엄마가 갖고 있는 미생물들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엔터 해주세요. 자, 2013년도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미수가 있죠. 우리가 만삭이 돼서 나오는 말고 우리가 미수가 돼서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애들의 장내 미생물은 어떤가라고 살펴보니 이거는 제왕절개도 아니고 자연분만도 아니고 수술해서 나온 거죠. 이런 애들은 정상기간에 태어난 미숭아 신생아 대비 미숭아들은 거의 우리 장내 세균을 대표하는 비피도박테리아, 락토바실러스 너무 좋은 균이죠. 이런 균들이 대부분 뭐가 됐다? 결핍이 되고 프로테오박테리오 퍼미쿠테스, 이런 퍼미쿠테스 같은 균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브레스트 피딩이라 해서 모유 수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모유를 먹인 것과 분유를 먹인 것과의 이 장내 미생물 차이가 또 큰 겁니다. 2016년에 나온 건데, 산모의 모유는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량의 단백질, 지질 약 200여 주의 올리고당을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생아에게는 최고로 필요한 영양인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지금 발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중요한 모유인데 이 모유는 적은 양의 단당류로 형성된 탄수화물 중합체이고 체인이고 다양한 용해성 올리고당과 높은 농도를 포함하고 있다. 모유에는 너무나 좋은 미생물의 먹이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미생물의 먹이들이 정상 체중에 비해, 자, 그러면은 이 엄마가 정상 체중이 아니고 과체중 또는 나쁜 미생물을 갖고 있던 산모가 낳은 아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나쁜 미생물을 85대 15가 깨진 엄마가 정상 출산을 해도 그 모유에는 85대 15가 깨진 뭐가 나온다. 엄마의 모유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한 경우 포도상균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비피도박테리아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거 정말로 이거 대단한 아주 재밌는 그 논문인데, 결국 엄마의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모유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 시절 체중이 높은 애들, 비만한 애들이 자라면서 자꾸 살이 찌는 애들 보니까 살이 찌는 애들의 변을 받아서 미생물을 검사해 보니까 황색 포도상 규균이라는 것들이 나오더라. 이거는 유해균들이 막 나오는 거죠. 결국 엄마의 미생물이 나쁠 때는 모유를 먹여도 또 정상적인 분만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애기에 영향을 가더라. 자, 2014년도 이 모유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유를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 군집은 장으로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엄마의 모유에 구성하는 미생물은 장으로부터 왔다. 엄마의 장으로부터 왔고 이 균들을 장에서 젖샘까지 이동시키는 메커니즘은 임신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다. 여러분, 임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증가할수록, 임신 안 할 때는 우리가 20 정도 나오지만 임신하면 거의 200, 400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양의 이 프로게스테론이 결국 장에 있는 좋은 균들을 혈류 속으로 보내가지고 이 혈류를 타고 어디까지 오냐? 엄마의 젖샘으로 이동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엄마의 모유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신 호르몬, 즉 프로게스테론, 임신 호르몬에 의한 선천적 세포와 프로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호르몬은 임신과 수유 기간 동안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좋은 모유를 만드는 것도 프로게스테론. 결과적으로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잘 나와줘야만이 좋은 모유가 나온다.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 엄마의 질, 여러분 자궁 안에 있는 질에 보면 X하고 A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림프, 우리 백혈구들이 많이 살고 있죠. 엄마의 질의 백혈구를 증가시키고 엄마의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엄마의 유선, 젖샘도 촉진시키고 옥시토신도 방출시키고 엄마의 모든, 그러니까 내성이 시키지 않도록 한다. 너무 중요한 논문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유 수유, 자, 이 브레스트 피딩, 이 브레스트 밀크라는 거는 엄마의 순수한 우유와 이 포뮬라 밀크, 소위 만들어진 우유와의 차이점이어서요. 만약에 엄마가 모유를 먹였을 경우에는 박테로이데스 브라길리스라는 유해균들은 떨어지고 비피도박테리움 인터펜스라는 균들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모유에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스니치아라는 균은 좋은 균은 올라가고 포도상균은 떨어지죠. 이 알파 다양성이라는 거는 모유를 먹였을 때는 균주 수는 줄어들어도 균의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16년도에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모유도 엄마의 장내 미생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자,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좀 오래된 논문이지만 제가 재밌어서 하나 살펴봤는데 모유를 먹인 아기의 장내에는 비피도박테리아가 풍부한 반면 모유를 먹였는데 비피도박테리아가 풍부해요. 분유를 먹인 아기의 장내 박테리아는 장구균하고 클로스트리디아 같은 나쁜 균들이 많은 거예요. 자, 다음. 결과적으로 이 모유는 너무 좋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결국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엄마가 모유를 먹였을 때는 이 소위 분유와 다르게 이 브레스트 피딩을 순수한 모유를 먹였을 경우에는 이런 박테리아, 비피도 박테리아 같은 좋은 균들이 많지만은 분유를 먹이면은 이런 장규균, 엔테로코카이 같은 엔테로코카이, 클러스트리디아 같은 이런 균들, 유해균들이 절대적으로 애기에게 지배한다. 그래서 애기는 어떻게 출산하고 어떤 거를 먹이냐에 따라서 애기의 일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자, 2016년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신생아 모유에 함유된 올리고당을 소화하려면, 이건 너무 재밌는 논문인데, 신생아의 모유에 함유된 올리고당을 소화하려면 장내 비피도박테리아, 락토바실러스, 박테리오 데테스균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아기가 엄마로부터 좋은 모유를 물려받아도 그 아기가 장에 이런 좋은 균들이 없으면 결국 이 모유도 분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 균들이 올리고당을 작게 분해해 에너지원과 영양소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결국 엄마로부터 좋은 균을 물려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다음. 자,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한 슬라이드 더 볼게요. 다음 볼게요. 다음 엔터 한번 쳐주세요. 자, 2014년도에 또 이런 균도 나왔어요. 보니까 신생아 입속에 있는 락토바실러스 균이 좋은 균이죠.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 딱 들으면 엄마가 벌써 얘가 모유 먹었다는 얘기죠. 모유를 먹지 않으면 락토바실러스가 없죠. 아니면 클러스트리디움이라고 하면 이미 얘는 모유를 안 먹고 분유를 먹은 애죠. 신생아가 입속에 락토바실러스 균이 충치균과 구강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 이게 아기 속에 입속에 있는 락토바실러스가 결국 충치와 구강균도 억제시키는 걸로 나온 논문이에요. 자, 모유를 먹은 생후 3개월 된 신생아 입속에서는 항균성을 가진 락토바실러스 균들이 발견되었고 모유를 먹은 신생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 부분도.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 자,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박테로이데테스라는 우리 좋은 균의 지문과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커지면서 큰 덕의 균을 나누죠. 박테로이데테스균과 퍼미쿠테스균을 나누는데 이 머터널 웰빙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가 건강하고 날씬하고 비만하지 않고 85대 15의 좋은 균을 갖고 있거나 또 버지널 딜리버리, 쥐를 통해서 아기를 놓거나 브레스트 피딩, 엄마가 갖고 있는 모유를 먹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less exposure to antibiotics. 무슨 얘기냐면은 평상시에 안티바이오틱, 약을 적게 먹고 농약에 노출된 거, 식품 첨가물들을 적게 먹으면은 이렇게 적게 먹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균이 절대적으로 아기에게 지배한다. 그러나 이 엄마가 자, 머터럴 스트레스를 받고 비만하거나
또는 엄마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장내 미생물이 안 좋거나 C섹션, 제왕절개 수술을 하거나 포뮬라 피딩, 분유를 먹이거나 그 다음에 과당, 당이 많이 드는 정제화분 탄수화물을 먹거나 그레이트 익스포저 투 안티바이오틱스를 상당히 즐겨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포함해서 약이든 조금만 아프면 약을 먹거나 이렇게 임신하기 전에 과도한 안티바이오틱스에 노출된 산모들은 하이팻 다이어트, 주로 지방이 좋은 거, 고기라든가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엄마들은 결국 엄마의 장 속에는 퍼미쿠테스라는 나쁜 균들이 지배적으로 많이 생긴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아기를 놓을 때 임신 전에,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거대한 지금 산업화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농업, 축산, 환경, 토양, 수질 모든 분야에 전부 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접목이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최초에 태어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올 때 그 엄마가 아기를 갖기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엄마의 장내 미생물을 박테리오이드 대테스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기가 좋은 아기가 태어나고 모유도 좋은 모유가 나오고, 그러나 엄마가 약을 좋아하고 장내 미생물을 흐트리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방이 많은 걸 먹거나 약을 많이 먹으면은 결과적으로 퍼미쿠테스의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퍼미쿠테스를 물려받는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초를 두고 지금 우리가 발표되는 모든 미생물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강기갑 대표님도 우리 의원님이 지금 축산을 통해서 돼지를 키우시는데 결국 그런 돼지를 먹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퍼미쿠테스를 우리가 많은 우리 몸에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좋은 미생물 군집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미생물로 된 음식을 먹거나 축산식품을 먹거나 먹는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미생물을 물려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